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장미. 남편 왕진상과 2달 된 딸아이 빛나가 있다. 서툰 초보 엄마 노릇과 집안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1년 정도 전부터 매일 잔업을 했고 집에는 한밤중이 돼서야 오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육아는 나 혼자서 독박이었고 나도 피로감이 피크를 찍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잔업수당이 전혀 없는 걸 발견했다. 매일 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데 수당도 못 받고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남편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할 작정으로 당신 매일 잔업하는데 그거 수당도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매일 늦게까지 일하면서 월급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회사에다 잔업수당 달라고 말해. 말해야 소용없어. 우리 회사 악독 기업이잖아. 그래도 5시 반이 정시퇴근인데 당신 매일 11시 다 돼서 들어오잖아. 시간이 얼만데. 상사한테 말해야 괜히 찍히기만 할걸? 나 매일 상사한테 갑질당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 그게 진짜야?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왜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괜찮아? 남편은 상사와 선배들한테 매일 대량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배당받고 있다면서 오늘 안으로 다 못하면 너 사무실 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라는 말까지 듣는다고 했다.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쉬는 날에도 사람을 제대로 쉬게 하는 날이 없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나는 남편한테 이직하는 게 어떠냐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며칠 후 벌써 12시가 넘었는데도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는 남편이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상사가 억지로 끌고 와서 여태 회식 중이라고 했다. 집에 갓 태어난 어린애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면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강요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집에 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세상에 이 시간까지. 몇 번이나 먼저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극상이라면서 상사보다 먼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원래부터 소심한 성격인 남편이 상사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안쓰러워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나 당신 회사에 전화 걸 거야. 이러다간 당신 우리 빛나랑 하루도 같이 못 놀아주게 생겼어. 그거 절대 안 돼. 그러면 나 더 당할 게 뻔해. 내가 좀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해도 너무하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난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어. 진상씨. 내 앞에서 억지로 웃어 보이는 남편을 보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매일같이 잔업, 회식으로 항상 늦게 들어왔다. 무엇보다 남편 건강이 걱정이었는데 내가 걱정하면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라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회사에서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요즘 남편 얼굴을 통 볼 수가 없다면서 별일 없냐고 연락이 왔고 나는 남편 문제를 상의드렸다. 남편 회사 문제를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도 남편 건강이 걱정이라며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회사에 전화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시어머니 말에 동의한 나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긴장돼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남편의 상사와 통화가 연결됐고 내 예상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잔업수당이며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말하자 상사는 무척 놀란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다시 걸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자고 했고 잠시 후 상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경과보고를 드렸다. 그러자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살고 있는 시부모님이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오셨다. 시부모님은 무엇보다 남편의 몸을 걱정하셨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이직을 권유하겠다고 하셨다. 딸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혼자서 남편의 상사를 만나러 갔다. 남편이 내가 상사를 만나는 걸 모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사가 아닌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카페에 들어가자 상사는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하자 정중한 말투의 인사와 함께
명함을 내밀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셨고 나는 지금까지 쌓아뒀던 불만을 다 토로했다. 그러자 과장님은 말하기 곤란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실은 말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 방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잔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왕진상군은 지금까지 잔업을 한 적도 없고 상사나 선배들한테 갑질을 당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잔업수당은 없는 거고요. 그럼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말씀드리기 힘든 얘긴데 실은 최근에 왕진상군에 대한 이상한 루머가 사내에 돌고 있습니다. 이상한 루머요? 네, 저희 회사 한 여직원하고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몇 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불륜 관련 제보라 회사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거기까지 말을 마친 남편의 상사는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의 남편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남편이 잔업이라고 나를 속이면서 사실은 매일같이 불륜녀 집에 가서 늦게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다. 멀쩡한 기업을 악덕 기업으로 만들어서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는 걸 안 순간 분노와 슬픔이 한데 엉켜서 북받쳤고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딸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딴 여자를... 그러게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사진은 익명으로 사장님 앞으로 온 사진인데 부인께도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입장을 안쓰럽게 여긴 과장님한테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였고 시아버지는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면서 남편한테 분노를 터뜨렸다. 시아버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는지 남편이 득달같이 집으로 왔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짐을 다 챙겼고 집에서 나갈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있는 힘껏 남편에게 따귀를 날렸다. 아파!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빛나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불륜이라니! 당장 장미한테 사과해! 뭐해? 당장 안 빌고! 불륜이라니 누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며 과장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하자 남편은 얼굴색이 변했고 잠시 말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상황 파악을 마쳤는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 잘못했어.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그 여자애랑 다시는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나 속이는 줄도 모르고 내가 걱정할 때 넌 속으로 무슨 생각했니? 나 비웃었니? 바보같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건강 해칠까 걱정. 진짜 잘못했어. 내가 내일부턴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빛나도 보고 다 할게. 뭐래니? 그럼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난 이미 이혼할 결심 끝낸 상태야. 이렇게 사람을 바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너랑 계속 같이 살아? 장미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너랑 손절이다. 이젠 아들 없는 셈 칠 거니까 우리 앞엔 다신 나타날 생각 마라. 집에서 나와 딸아이는 시아버지 차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으로 향했다.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을 뵙고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하셨다.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며 라인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를 속인 죄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차갑게 거절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한테 격노하셨다. 당분간은 남편한테 생활비를 요구했고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증거사진이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일처리가 진행된 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불륜을 행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는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내려졌다. 덕분에 당분간은 친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후 사내 불륜이 발각되면서 남편과 불륜녀는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미 예상하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요구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남편의 해고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위자료와 양육비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남편은 헤어지자고 하는 불륜녀에게 나 이혼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지!
라면서 불륜녀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데 하지만 얼마 안 되는 합의금은 빚 갚는데도 모자랐고 지금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 양육을 도움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추슬렀고 전보다 더 많이 웃으면서 딸아이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오히려 육아 독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나는 오직 딸아이와 나와 행복만 생각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씩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